예,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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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특검이 이제 내일이면 김경수 지사를 소환하잖아요. 이 네. 특검이 소환해서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까요? 뭐 일단 내일 9시 반에 이제 소환을 하니까요. 예. 아마 40일 만에 일단 이제 특검 시작된 지 소환하는 것인데 예. 아마 내일 소환이 이제 이번 특검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예전에 이제 경찰 단계에서 김경수 지사가 소환을 한번 받아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특검에 조사를 받는데 아마 그때와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 특히 USB가 새로 나와서 예. 거기에 드루킹이 담아놨던 여러 가지 기록들, 대화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드루킹이 이 느릅나무 출판사로 김경수 지사를 초대한 날짜가 일단 좀 특정이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때 갔는가? 그에 대한 알리바이 여부라든지 아마 예.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좀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김경수 지사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략들을 지금 세웠을 텐데 어떠한 자세로 이 특검 수사에 임할까요? 김경수 지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그 기조를 취하겠죠. 예. 일단 모든 것은 본인이 거기 드럼나무 출판사를 갔기는 갔지만은 어떤 그 시연을 본 적은 없다. 킹크랩의 시연을 본 적은 예. 없다는 것이고 이 킹크랩을 시연을 받는지가 지금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소환이 되면은 그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이 그 있을 가능성이 높죠. 대질 대질 가능성이요? 신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다면은 그 대질 신문 과정에서 서로 공방이 오갈 텐데 가장 핵심은 물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연을 한 것을 보았다는 그런 정황 증거는 많거든요. 예. 예.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도 있고 그때 같이 갔던 김경수 지사의 운전기사가 그 인근에서 그 신용카드로 식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간 것은 확실해진 거예요. 예. 본인도 갔다고 했고. 그런데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또 혹시 시연을 받더라도 시연 그 자체를 받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건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드루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것을 하려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예. 만약에 동의한다면 고개를 끄덕여 달라.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예. 되면 예. 지시가 되는 것이죠. 예. 네. 그 부분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 지금 특검의 역할인데 네. 특검에서는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내일 소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은 기억이 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러니까 게 어떤 있을까요? 물증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물증이 이야기겠죠. 있다는, 예. 그러니까 내일 그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물증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구를 한참 하고 있고 PC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압수수색해서 이제 관사하고 이제 뭐 지금 집무실이죠. 예. 그건 사실 뭐 거의 상징적으로 그냥 한 것 같고 예.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의원 시절에 사용했던 PC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관례적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로우 포맷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거하는 장면이 예.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검도 그걸 알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나올 건 없고 지금 사실 김경수 지사가 2대의 본인의 휴대폰을 이제 제출을 했잖아요. 예. 사진으로.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위치 추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장면에 거기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그 네.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정황의 어떤 상황인 것이지 그 뭐 이 김 지사가 그거를 지시했다라고 특히 특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요번에 봐야 되는 거는 조선일보하고 드루킹하고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뭐라 그랬냐면 드루킹은 일관되게 2016년 10월 달에 시연을 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특검은 11월 8일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예. 좀 예.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예. 가지는 뭐냐면 오사카 총영사를 사실은 드루킹이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공모가 일본의 어떤 부분에서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나중에 파주에 투자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진출하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일본 네. 대사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김 지사가 이 드루킹에게 이제 제안을 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6.13 지방선거와 연결을 해서 도와주면 나는 이걸 해주겠다. 일종의 이제 거래 프레임으로서 그렇죠. 지금 예. 특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논리적 구성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김 지사 같은 경우에 지사 후보로 나가는 것이 결정된 게 한 4월 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이제 사실은 관계가 악화된 것은 1월 말 2월 초면 평창 올림픽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악플을 달고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얘기를 뭐 전제로 해가지고 오사카 초영사를 오히려 김 지사가 제안했다라는 것은 좀 선거법과 공직선거법과 김 지사를 좀 묶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특검이 그런 의도를 내비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적 구성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예. 예.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업무방해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댓글 조작이라는 부분에서 김 지사가 그걸 지시했거나 명령했거나 이런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 오히려 이제 공직선거법 또 다른 거 하나를 좀 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김경수 지사는 시종 일관 이 드루킹이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는 게 바로 그 김 지사의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드루킹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김 지사는 그러니까 드루킹과는 선을 긋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 관계가 그 진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특검도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지겠죠. 예. 그건 뭐 일방적인 주장이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일은 김 지사 측하고 드루킹 또는 김 지사 측하고 특검 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러쿵 저러쿵 했는 부분들이 전선이라고 할까 전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이 아주 굉장히 큰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 노회찬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노회찬 의원의 그 극단적 선택과 그걸 계기로 돌아본 그분의 훌륭한 정치적 인생에 대해서는 뭐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가령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시종일관 나는 그렇게 4천만 원을 받은 일이 없고 또는 그전에는 1차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사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3일 전에 워싱턴에 가서 주미 특파원들한테까지 부정을 했던 분이 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일반 국민이 깜짝 놀란 걸 수준을 넘어서 특검이 볼 때 이분이 소환돼서 오면은 저분을 어떻게 부인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분이 볼 때는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냐 아니냐는 되지만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인을 했잖아요. 자, 예. 그러면 이 사건의 본류가 노회찬 전 의원입니까? 아니면 김경수 지사 또는 백원우 비서관이나 송인배 비서관이거나 또는 한 보좌관이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야기들이 그전에 노회찬 전 의원께서 그걸 시인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는 이 주장도 저 주장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떤 때는 골치도 아프고 참 난해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네. 갑자기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인을 하고 억울하다가 아니라 시인을 하고 부끄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인을 했으니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이 주장도 아니 그럼 이분들 주장도 저거 뭐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아하 노회찬 의원은 그럴지언정 이 나머지 분들은 별일 없이 오히려 진실할 것이다, 정직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양쪽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나아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드루킹이 한 얘기가 저게 황당한 사람의 황당한 주장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 것이 노회찬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예. 그 글에 나와 있는 심상정 의원과 김종배 의원 부분까지도 사람들은
야, 저건 뭐야? 이거 규명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아, 그건 오직 노회찬 의원만 그렇지 다른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는 것이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께서는 이번에 무슨 뭐 이 시연회에 참석했고 안 참석했고 이 부분을 떠나서서 314만 A4 용지가 나와 있다는 USB까지 포함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와 같은 식의 설명을 하고서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예. 이번에 특검이 수사 기술적으로 또는 수사 정보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원인은 그전에 경찰이 도대체 한국 수사에서 이렇게 황당한 수사가 있을 만큼 하지 않았던 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장은 그대로 유임되고 있는 이 수사의 부분까지를 안고서 네. 앞으로 몇십일밖에 안 남은 그동안에 규명이 안 되면 예.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건은 두고두고 또 몇 번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거는 상하대강 사건을 보셔도 알고 이명박 재산 사건만 봐도 알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은 고인에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드루킹 사건을 보는 새로운 계기가 됐고 한마디로 드루킹의 주장을 그냥 이런 지하에 이렇게 무시해버릴 만한 상황이 안 됐다라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허익범 특검 이 내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잠시 특검보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 지사는 불러서 확인할 게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를 받습니다.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 중에도 있고 준비도 했습니다. 예.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네, 뭐 물어볼 들어보셨는데요. 물어볼 사항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거 물어보고 그리고 특검은 김경수 지사한테 꼭 이 부분은 들어야 되는 게 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아까도 쭉 이야기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댓글 어떤 조작에 과연 그 사실을 인지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점이 되겠죠. 인지 여부. 그리고 이제 킹크랩 당시에 이제 시연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 즉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드루킹 측에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MS 워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11월 8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와 함께 지금 또 하나 추가된 6.13 지방선거와 이제 선거에 대한 대가성에도 문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사실 알려짐과 달리 이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즉,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정책이라든지 이런 또 개성공단 2천만 평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다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수많은 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실제로 네. 뭐 야당에서는 뭐 최순실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다면 드루킹의 이런 정책이 과연 문재인 캠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네.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캠프는 교수분들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자문단이. 예.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거든요. 그 많은 교수들 놔두고 왜 드루킹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까라는 문제.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송인배 비서관의 어떤 소개 여부라든지 등등. 아까도 뭐 박상용 이제 특검보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과 함께 새롭게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물어볼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하나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인사청탁 문제입니다. 예. 인사청탁이 아까 김경수 지사는 뭐 수많은 지지 그룹 중에 하나다고 했지만은 그 수많은 지지 그룹이 전부 다 어떤 인사와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도모 변호사는 처음에 오사카 총영사를 누가 제안을 했든지 간에 예. 그거 안 되니까 샌다이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 도모 그러니까는 그 드루킹 쪽에서 거절을 했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윤모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을 처음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아래랑 TV 비상임 이사를 또 제안을 했다고 했어요. 예. 그걸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그 지지 그룹에서 전부 다 이런 식의 뭐 청와대 자리나 아니면은 그 외곽 단체 자리나 뭐 영사 자리나 이런 것을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그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지 예. 드루킹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고 실제로 그 배구는 민정비서관까지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했다면은 그것은 드루킹과의 관계를 수많은 지지자 중에 한 명으로 간주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지금 우리 두 분이 말씀했죠. 제가 조금만 완을 좀 드리자면은 그 도변호사 입장을 보십시오. 도변호사는 노회찬 전 의원께 몇 천만 원을 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정의당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시 이쪽에 와서는 누가 제의를 했든지 또는 누가 요구를 했든지 간에 오사카 총영사 부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인사청탁을 할 수도 있고 인사를 제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청와대를 가서 어떤 관계이든 간에 비서관을 만났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송인배 비서관이나 한 비서관은 돈을 받았어요. 무슨 예. 명도이든지 간에. 가령 그렇게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다른 분들이 받았을 때도 저것이 그게 별거 아니라는 자체 판정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런 이런 부분들이 다 규명이 되거나 설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새로 나온 쟁점 중에 하나는 그 6.13 지방선거에 드루킹이 어떻게 관여하려고 했는지 요구가 예. 됐는데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때하고 다른 얘기다 그런 얘기죠. 예. 특히 그 이 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기여를 한 분도 있지만 그런 자리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고위 인사를 만나고 거기서 어떻게 되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참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내일 김경수 지사의 소환 조사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또 보도를 해드리면서요. 예. 이 사태의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또 의혹인데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과 조카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지사 형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된 그러한 대화 내용인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재명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 있어? 내가 집안 어른 아니냐? 그러자 이 조카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그럼 내가 노숙자 아줌마란 말이냐? 그러자 어른이 아니시라고요. 이렇게 못 박아서 이 관계를 또 부인을 하자 급기야 이재명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비속어를 쓰면서 강하게 이 비난을 하는 그런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돼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짧은 통화 내용으로는 이 전체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부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김 교수님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사람 사이가 매우 나쁘다. 그리고 감정이 격앙됐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갈등의 장면이 녹취가 된 건데 예.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 부인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형을 강제로 입원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이 이제 지사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부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과정에서 아마 지금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군가를 그 입원을 시키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 예컨대 이제 부인이 없을 경우에 자식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컨대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형이 사인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들끼리 어떤 논의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이 여과 없이 녹취가 된 것이고 그 예. 과정 속에서 감정 싸움의 얘기가 지금 방송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감정 싸움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정말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그 강제 입원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안 문제가 될 수도 예. 있습니다. 물론 범법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집안 문제죠. 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 이재명 그 지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이 말처럼 그러니까 당시 니네 큰아빠가 니네 작은아빠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았다. 예. 이렇게 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방선거 때 계속 이재명 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다른 문제, 다른 예를 들어서 여배우와의 스캔들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본인이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거짓말 논란이 확인이 돼버리면은 거짓말인 것이 확인이 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가정일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이 이것은 바른미래당에서 고발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포. 그러니까는 예. 이 강제 입원을 시켰느냐고 물었는데 내가 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도 같이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지사는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죠. 들어보시죠.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자 예. 들어보셨는데요. 이 논란의 당사자들 말들, 주장들이 너무나 엇갈리고 있어요. 좀 네.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일단 지금 이제 현재 분당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보건소 압수수색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이재선 씨라는 형 같은 경우에 원래 회계사입니다. 예. 회계사인데 이제 특히 이재명 지사가 성남지사일 때 뭐 인사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인사 부탁을 이재명 지사가 단호하게 이제 거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재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는 박사모 선거운동도 했었고, 예. 예. 이제 그러다가 보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최근에 이제 작고를 하셨죠. 이제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강제 입원을 시켰다라는 이제 여기 사실 부인 측에서 지난번 바른미래당과 함께 이제 주장을 해 왔었어요. 네. 예. 근데 이 지금 전화 녹취록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부인인지 아닌지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주장만 현재로서는. 되죠. 이쪽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항상 나오던 이야기다라고 지금 아직까지 본인들이 확인시키지 않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뭔가 여기에 작용을 했다. 즉 강제 입원하는데 이런 어떤 의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일단 경찰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문제는 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보면은 이 아내 조카 추장되는 이 SNS 논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이제 의혹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쨌든 언론 측에 이제 정면 대응을 이제 천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언론사가 이제 조폭 연루 의혹을 방송했었죠.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이제 또 프로그램 폐지, 공개 사과 이게 초강경 대응을 요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제 문제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그게 이제 방송에서 나온 것 중에 조폭 연루가 두 군데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예. 하나 필리핀이고 하나 태국이에요. 예. 그리고 예. 시간상으로 보면 1년이 넘나드는 그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예. 거기서 나오는 화면 장면이 거의 똑같은 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거 예.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의 장소로서 두 군데를 1년의 차이를 거쳐서 국가가 다른 장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거짓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 또 예. SBS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역을 쓴 것이고 따라서 맨 앞에다가 이 부분에서 대역이다라는 것을 고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예. 문제는 그 해당 화면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특히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얘기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SBS 측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논란이 돼서 아마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지사는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소송으로 예. 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일단은 그 화면 조작 의혹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실 왜곡에 의해서 화면 조작까지 했다. 이재명 예. 지사 이야기입니다. 예. 예. 사실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방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예. 그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자격이 안 되는데 성남에서 우수 중소기업상을 줬다. 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 되는데 3년 안 되는데 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코마트레이드 전에 전임 회사가 주식회사 코마라고 있었고 예. 예. 그것을 같은 사람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됐다는 것이죠. 예. 자격이 됐는데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조폭과 연루가 있는 것처럼 사실 왜곡을 했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에요. 그 주장에다가 지금 화면 조작,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지만은 또 선뜻 납득이 안 가는 1년 전에 썼던 다른 나라에서 썼던 화면을 그대로 썼다는 것 선뜻 납득이 안 가죠. 예. 그것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반면에 그 방송국 쪽에서는 또 다른 제보들이 많다. 예. 그리고 후속 보도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새로운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김 교수님. 네. 자, 취임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말하자면 뭐 이재명 지사가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고 해서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정반대의 일이 뭐 예견이 그건 자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SBS 같은데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걸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는 한 누가 나보고 이제 나를 비판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벗어나기가 쉽진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특히 저 조폭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사생활하고 좀 다른 부분이니까 지사로서 행동하는데. 근데 저 SBS의 그 대역 인터뷰도 저것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방송에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미묘한 부분에서 대역을 쓴다는 게 잘 그거 없으면 프로가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거기다 대역을 써서 말하자면 SBS 입장에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면요.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내일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가는 것을 두고서 이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모두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불편한 심리를 입장문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발표하긴 했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청와대의 재벌의 투자, 고용 구걸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뭐 정면 반박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청와대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이 전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좀 빨리 좀 추진을 해라.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기업들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 개혁을 하라는 이야기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걸 이제 추진하는 상황이죠. 예.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이 대기업들을 좀 부추겨서 투자를 하게끔 하는 뭐 LG도 갔었고 SK도 갔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이라는 건 사실 참 굉장히 재계 1위 그룹인가 함께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은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간다는 거. 근데 아마 삼성이 아마 원래 내일 가면 100조 원 투자 규모 계획을 이제 발표하려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지난번 인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장 만난 것과 함께 또 이렇게 가니까 이제 청와대 일부에서는 이거 자꾸 우리가 무슨 삼성에 구걸하는 듯이 비춰진다. 이런 데 대한 이제 경고가 나오니까 이제 내일 삼성에서도 일단 100조 부분을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떤 신경전 비슷한 게 저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기업들을 이렇게 나는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지금 상황에서 뭐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 가지고 사실 신경을 버릴 시간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김동연 부총리와 청와대가 경제정책 노선을 놓고 여러 가지 철학차들을 많이 보여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환으로 바로 이 내일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놓고서도 시각차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그런데 하고 김동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부총리의 될까요? 입장문 전문을 제가 봤는데 그 보도 내용은 그 청와대가 기업의 투자를 구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동연 부총리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구걸이라는 단어도 예, 구걸이라는 상당히 보도가 이제 인상적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그런 메시지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메시지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과거 방식처럼 뭐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고용을 뭐 정대시키는 이런 방식은 안 쓴다는 이야기만 했지 예.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청와대와 이 김동연 부총리 사이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서로 이견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김동연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그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그 유일하게 발탁이 됐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경제 정책을 하면서 김동연 패싱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 특히 지금 가장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최저임금 문제.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문제 속도 조정론을 김동연 부총리가 했을 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죠. 예. 이것은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주도로
그 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순 정책 실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예. 그때 그 이야기를 했죠. 물론 네. 그 기준이 좀 그 잘못 잡혔다는 논란이 잘못 있었지만 잡혔었죠, 그때. 어쨌든 그때 장하순 실장 손을 들어줬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도 또 터졌고 그러니까 그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다른 기업에 갈 때마다 그 기업으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고 일자리 약속을 받아왔어요. 예. 삼성도 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뭐 구걸이냐 압박이나 이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실제로 지금 일자리 문제와 이 청년 실업자 문제가 상당히 그 심각하기 때문에 예. 대기업이 나서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차원인데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정말 구걸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갔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그 대재벌 정책 이것이 충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이게 예. 출처가 어딘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예. 이제 청와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지도 사실 불명확한 거고. 근데 예.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만나야죠. 지금 경제를 이제 그럼요. 활성화시키는 예.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지금 야당의 제1야당에서 계속 국가주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그렇죠. 김병준 예.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가주의. 즉 시장에 개입해서 뭔가 이 기업들을 압박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에서 거의 있었어요. 그래서 예. 수출 많이 하면 뭐 세금 지원해주고 뭐 이자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국가주의 모델이 이 시대에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장면에서 그러한 오해를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그래서 김동연 이제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런 행보는 뭐 계속 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어떤 오해를 살 만한 예컨대 이제 가서 당장에 그 장면에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고 고용을 얼마나 한다. 그러면 뭐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압박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